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 제가 좀 깜짝 놀라게 되는 이유는요. 벌써 2월 달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지금 시간은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그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께 나타난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시장에 또 여러분들께 짚어드려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발생하거나 포인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께 짠 하고 나타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 정도 되면 미국 증시가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여 전에 미국 증시가 마감을 했는데 미국 증시의 그 모습도 좀 여러분들께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미국 증시 장마감 후에 좀 전에 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어요.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저런 그 중요한 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 미국 기업이 아닌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그 분기 실적이라는 걸 발표하잖아요. 분기 실적 발표하고 또 그 반기 실적 6개월 단위로 하는 반기 실적도 발표하고 또 1년 단위로 하는 애뉴얼 그 실적도 발표하게 되는데, 요즘 그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그 실적에 대한 평가, 실적에 대한 해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그 실적 발표 이후에 하는 그 행사를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요즘에는요, 그 시사적인 용어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증시에서 컨퍼런스 콜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컨퍼런스 콜에서 요즘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한 10개의 기업이 그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하면은 그 10개의 기업 중에서 한 7개, 8개 기업에서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트럼프 관세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기업들이 그 2000년도 초에는 그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밀레니엄 시대, 무한 경쟁,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위기 이런 단어들이 그 컨퍼런스 콜에서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기업들이 그 무한 경쟁에 또는 그 글로벌 리스크에 다 노출이 되긴 하지만 그 노출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되거나 그 기업이 후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키워드를 쓰는 이유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키워드를 간과하는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 키워드를 설명하지 않았다가 만약에 기업 경영이 안 좋아졌을 때 어떤 그 기업의 그 어떤 환경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변수, 그 키워드에 얼마나 그 민감하냐, 그 기업이 민감도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행처럼, 어떻게 보면은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 키워드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등장이 되고 있는 키워드는 트럼프 관세가 그 등장이 되고 있어요. 컨퍼런스 콜에서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지금 시장이 그 트럼프 관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들께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트럼프 관세가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건 맞는데, 시장은 트럼프 관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있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술주들의 그 주가에 작년에 많이 올라간 최고가, 올해 초까지 형성이 된 그 최고가 이후에 어떤 그 조정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그 파생 시장과의 연동성,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그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물론 엔비디아도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어떤 상황이냐. 얼마 전에 딥시크가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요. 그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중심의 AI 생태계, 즉 그 데이터 센터 생태계가 아직도 유효한가, 이런 그 관점이 또 시장에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이제 트럼프 관세라기보다는, 저는 트럼프 관세라는 그 단어보다는 트럼프의 입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영향을 주었던 거. 물론 이제 당선인 시절에 한국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 우리 한국의 조선주, 조선업 좋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오른다고 해서 그 종목들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올랐고, 또 중간에 또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트럼프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또 AI 관련주들이 한번 또 중간에 반짝하기도 했었었고,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종전을 트럼프가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 관련주들이 또 들썩했고, 또 이번에 이제 지금 뭐 하루 이틀 사이에는 LNG라고 하죠. LNG 개발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이 있고 나서는 또 LNG 관련주들이 글로벌 증시에서도 또 우리 한국 증시에서도 그렇게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그 종목들을 다 선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종목들을 또 뒤늦게 쫓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입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발빠르게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거는 별개의 얘기이지만, 어쨌거나 트럼프 관세보다는 트럼프 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여러분들 뭐 해외 주식 정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구두 닦으시는 아저씨마저도 주식 얘기할 때는 그 주식을 팔고 다 도망가야 될 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언젠가부터 무슨 영어 공부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영어 공부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영어의 영자도 안 쓰시는 분들이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저기 시골에 계신 분들까지도 그런 모습 보면서 해외 주식이 이제 특히 좀 위험한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든다라고, 얼마 전에도 그래서 한국 증시를 좀 미워도 한국 증시를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었었죠. 자, 그것처럼 그런 시점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주로 이제 기술주들이 되겠죠. 아마존, 알파벳, 메타 뭐 이런 종목들, 애플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지난 1월 달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전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렇지 한 20%, 단기에 20% 정도 다 급락을 했었어요. 20% 정도 급락한 위치에 있어요. 아직도 매그니피센트 종목들의 기술주들의 대부분들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S&P 500은 사상 최고치 경신하지 않았었나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했었어요. 지난주에요. 자, 그런데 그때 매그니피센트 종목들은 그렇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다른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고평가 논란,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하고의 너무 간헐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변동성이 우려가 되는 그런 연동성, 파생과의 연동성,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자, 그 반면에 S&P 500이 올랐다는 얘기는 매그니피센트 7 이외에 기타 전통주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금융주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입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테슬라가 다시 $400 이상까지 올라갔었잖아요. $400 이상까지 올라갔었잖아요. 1월달 무렵에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매그니피센트 종목들의 기술주들이 그렇게 20% 단기에 20% 정도 다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지점에서 테슬라는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기 때문에 S&P 500이나
그 장세가 그렇게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그 하락폭처럼 예민하게 시장이 좋지 않구나 이거를 못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한 2주, 3주 됐나요? 제가 그 테슬라 이제 테슬라가 이제 조정을 시작을 하니까 매수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 정도에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위치가 400달러에서 많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30달러에서 350달러까지 많이 하락을 했었을 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주, 3주 됐나요? 그 지점에서 제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매수하려면 300달러 이하, 300달러 아래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00달러 이하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살 게 아니고 구간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번에는 테슬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0달러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테슬라의 위상 자체가 달라졌고 테슬라의 포트폴리오가 달라졌고 테슬라의 전기차의 그 업황 이런 것들이 들쑥달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요, 제가 구간 매매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 구간 매매 구간이 300달러 아래와 250달러. 그러니까 250달러와 300달러 사이가 됐을 때 구간에서 좀 나눠가면서 단계적으로 매수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 불과 그 한 2주, 3주 정도 전에 그 테슬라 주가가 330, 350 정도 됐을 때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기간 사이에 오늘 테슬라 주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테슬라 주가 290달러. 그러니까 2, 3주만 기다렸으면은 290달러에 사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한 300달러 아래에서부터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서학개미들은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은요. 지금 그 400달러에서 뭐 330달러, 350 이렇게 그 구간에서 그 테슬라를 아마 2조 원 이상을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에서 3조 원 사이에 되는 돈을 우리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주식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또 단기에 큰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탁 119에서 좀 그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그런 그 통찰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어떤 뉴스라든지 또 뉴스 중에서는 또 가짜 뉴스도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도 너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에 맹신을 하면 안 된다. 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걸 배양을 하면서 그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M7 종목 중에서요. 그 엔비디아는 아까 그 일반 기술주들하고는 조금 다른 행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엔비디아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굉장히 좋게 나왔고 시장 기대치보다 좋게 나왔고. 자,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는 주가가 이미 도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엔비디아 중심의 데이터 센터 AI 뭐 이런 거는 유효하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은 분명 충분히 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 역시 최근에 엔비디아가 140달러 딥시크 그 충격이 나왔을 때 2월 뭐 초 정도 됐겠죠? 그때 그 엔비디아가 22%, 엔비디아도 그때 22% 폭락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거의 다 만회를 해가지고 140달러까지 회복을 했었죠.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저는 116달러에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14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엔비디아가 140달러를 회복한 지점에서는 또 역시 엔비디아 역시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가기 때문에 파생 시장과의 어떤 연동성 관계로 인해서 간헐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엔비디아가 바로 또 다시 129달러까지 바로 어제까지 그렇게 주가가 또 단기에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실적 발표로 인해서 그게 이제 어떤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또 최근에 한 3일 정도, 한 3, 4일 정도가 미국 증시가 특히 기술주들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급락했었잖아요. 많이 급락을 했었어요. 최근에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안 했고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설명을 드렸으니까 많이 급락을 했었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급락 과정 중에 이제 일정폭 반등을
하는 것이 반등이 이제 나스닥은 뭐 오늘 새벽 마감한 것도 거의 뭐 강보합 정도로 반등 크게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한 2% 정도, 그 전날 2점 몇 프로가 또 급락을 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2% 정도 반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반등이 좀 나왔다.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문제는 그 최근에 그 간헐적 변동성이 다시 발생을 해서 기술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 지수도 꽤 많이 빠졌어요. 한 3% 정도 단기에 한 3, 4일 그 사이에 3, 4%가 급락을 했으니까 그런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럼 지금 이제 오늘 아침 기준으로 대체적으로는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등하는 마감을 했는데, 그럼 그 반등세가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좀 다시 반락을 하면서 좀 더 빠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지점. 근데 이렇게 엔비디아 자체로만 보면 실적은 믿어도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좀 더 하락해주는 기회가 있다라면은 엔비디아를 담아도 될 것 같긴 하다. 자, 그런데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좀 전에 테슬라가 29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250달러까지 그 사이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테슬라도 250달러까지는 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 기술주들이 한 20% 정도 지금 그 고점 대비 하락을 한 상태지만 바로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 또 그 바닥을 다져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엔비디아도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반등이 나왔고,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 반등세가 오늘 이후에 계속해서 유지될 만큼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굉장히 좋은 실적이긴 한데 주가 자체도 어쨌거나 고공권에 있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엔비디아의 주식 옵션에 참여하는 글로벌 개미들이 너무 많다.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 뭐 월, 화까지 이어졌던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아직 끝난 것 같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반등을 이용해서, 이제 특히 한국 주식들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주식에 연동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반등을 이용해서 좀 예민한 종목들, 뭐 말하자면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에 그 미국 증시의 조정이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증시, 제가 이번에 그 조정, 미국에 발생한 예상을 드렸던 간헐적 변동성으로 인해서 1차 지지, 그리고 한국은 코스피 2650 이상은 오버슈팅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도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1차 지지는 마디 지수인 2600 말씀드렸었죠. 근데 2610선까지 밀렸었어요. 어제 2610선까지 밀렸는데, 어제 그 종가 마감으로 했을 때는 2600 뭐 40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가요. 그러면 이제 또 쭉 올라갈 수 있냐? 물론 제가 추세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수에 따라서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비율 같은 건 좀 조정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컨트롤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단순하게 예전처럼 뭐 지수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겠지, 이런 관점 안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종목들도 그냥 반등 흐름, 지수와 연동하는 반등 흐름상에서 나오는 반등은 목표를 한 20% 상승하면은 추가 상승을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도 모든 종목들을 너무 길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그 구간마다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전술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M7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미국 시장의 상황도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들 중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특성적인 특성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보다는 트럼프 입에 나오는 그 키워드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M7의 기술주들이 많이 그 조정, 연초 대비 20% 이상 조정을 받는 가운데도 며칠 전에 S&P 500이 그 최고가를 경신을 했던 거는 그 외의 종목들, 특히 트럼프 입에 의해서 어떤 트럼프 입에 의해서 쇠를 입는 그런 업종들이 좀 그 아웃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에는 또 어떤 업종들이 움직일까? 그게 이제 아까 그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해서 다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예상의 영역에서 다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런 업종들 중에 이런 업종들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그 비중을 유지를 하는 것 유지하고 또 이제 그 지수의 편승에서 구간마다 조정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비율 같은 거 조정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코스피가 일단 그 미국발 이번 간헐적 그 변동성에서는 2600 마디 지수는 일단 지켰고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한국 증시 바닥 라인은 바뀌었다고 했죠. 예전에 2400 그 비정상적인 구간이 그 바닥 박스권 하단 라인이었다라고 하면 그 하단 라인이 많이 올라왔다고 했죠. 2550선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비율 조정 가운데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